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연말이 되어 2014년도 이제 뉘엿뉘엿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투자가 어떠셨는지 아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주식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모양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단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계속 이제 출렁거리고 그걸 갖다가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헛발길질을 하게 되고, 또 조금만 이렇게 손절매를 갖다 하게 되면은 금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자산 그리고 자금이 금방 이제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에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일어나고, 정책적으로도 각종 이제 규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여러 방송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방법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꿔나가는 이제 방법에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거래수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고, 거래수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차트를 갖다가 안 보고 이제 거래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길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옵션으로 부자되기 위해서 기본 시걸과 다산 시걸을 갖다가 소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길을 갖다가 찾아보시면은 또 새로운 이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기초탄탄 경제교실은 제가 이제 옵션으로 부자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한 20-30년 동안 이제 연구해 온 바에 의하면은 경제 현상이 과연 그러면 주가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갖다 미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과 연구를 갖다 해본 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갖다가 얻어서 순전히 이제 차트만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많아서 차라리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시리즈로 해서 어떤 특히 전공을 갖다가 하지 않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지만은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영 헷갈려 가지고 이제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요걸 갖다 한번 듣고 나면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갖다 보시기에 이제 조금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강의를 지금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돈, 화폐, 금융 이제 그걸 갖다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불황 문제, 불황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순환 과정의 하나다. 그리고 불황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구조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 주체를 갖다가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구조조정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 어떤 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의 어떤 진행 과정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 문제를 갖다가 특히 이제 거시경제를 갖다가 오랫동안 이제 다루어오면서 어떤 경제라는 것이 이 어떤 비저블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틀로 해서 이제 넣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일단
모든 것은 일단 시장 원리, 시장에 입각해서 먼저 본 다음에 다른 것을 이제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먼저 시장을 갖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 간의 싸움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베노믹스로 인한 어떤 뭐 그것도 이제 결국 그 일본판 양적 완화이긴 합니다만은 그것과 이제 환율 문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문제의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화두는 역시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이란 것은 이제 결국 경기 문제니까 이제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문제를 갖다가 먼저 하느냐, 통화 문제를 먼저 하느냐 하다가 지금 이제 통화, 지폐, 뭐 돈,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또 그 경제 변수 중에 하나인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부터 해서는 이제 물가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한국경제하고 이제 그 조선일보를 갖다가 이제 매일 아침 이제 구독을 하는데 그 둘만 하더라도 뭐 필요한 건 이제 다 나오고, 어떤 그 해외 동향까지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도 아마 충분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신문 기사들 나오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갖다가 했던 것을 갖다가 조금만 응용하면은 이제 다 이제 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 유가 문제하고 관련돼서 유가 문제는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황 문제하고 그 미국의 셰일가스라고 제가 수차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지금 이제 3대 산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석유를 갖다가 많이 생산하던 나라였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조세 수입이랄까요? 어떤 그 국가 재정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석유 판매 수입으로 이제 충당을 되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확 내려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97년인가요? 그때 이제 IMF를 갖다가 이제 당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뭐 그때도 이제 이 외환위기가 있었죠, 러시아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외환위기를 갖다 맞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한 30~40% 루블화가 이제 올랐습니다. 루블화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율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면 평가 절하가 되면은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자동차를 갖다가 많이 생산해서 우리나라처럼 많이 수출 갖다 하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파는 사람들은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하는 나라 같으면은 이 어떤 가치가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점점 나빠지는 이제 그런 평가 절상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제1의 이제 자동차 회사인 GM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제일 이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갖다가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때 평가 절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이제 엔화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평가 절하가 돼서 달러 값이 아니면 엔 값이 이제 자꾸 오르게 되면은 일본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루블화가 폭락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많은 비용을 갖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진료 비용이 이제 급증을 해서 그동안에 쭉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을 갖다가 이제 고치러 한국에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비용이 많이 이제 들게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것은 이제 뭐 마찬가지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산유국들 기름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 절하가 이제 많이 됐다는 얘기죠. 헤알이라는 것은 이제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 이제 레알 뭐 이렇게 해서 브라질의 어떤 그 통화 단위, 그 리라는 이제 터키의 이제 통화 단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흥국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말을 갖다 붙여서 이제 이 나라들의 통화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이제 어떤 그 통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국채들, 채권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뭐 다 이제 외환위기 재발 공포,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것이고, 생필품 사재기 뭐 이런 것은 이제 환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게 된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지금 안 사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사게 되면은 점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사두는 거고, 환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뭐 러시아 경제 최후의 심판 시작됐다, 이런 것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이제 뽑을 때 조금 이렇게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자극적으로 뽑아야지만 이제 사람들 눈이 가고 이 신문이 팔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경고에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가 되면은 1조 달러의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날라간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레포트를 갖다가 냈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어떤 원유 관련돼서, 그러니까 석유 혹은 석유 시추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구조물이라고 해서 해상구조물의 반 이상이 사실은 석유 시추선을 갖다 만드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달러 이하가 되면은 굳이 이렇게 이제 비싼 돈을 갖다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석유를 갖다 뽑아 올릴 이유가 이제 사실 없어지니까 이제 다 날아간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돈, 그리고 이제 지폐, 그리고 통화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돈에 관한 명언,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 이래로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근대 국가 이제 돈이 모든 사람에게 유통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떤 모든 인간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이제 사람은 이제 돈은 최악의 주인이며 최고의 하인이다 라는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명언을 남겼죠.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기에는 너무나 이제 형편없는 주인이고, 말은 이제 굉장히 잘 듣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빈부격차 뭐 이런 얘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 그리고 언쟁, 특히 이게 다른 사람을 갖다 공격하는, 인격적으로 이제 모독하는 이제 언쟁, 그리고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빈 지갑이다 하는 이제 유태인의 이제 생활 지침서 혹은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 이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죄와벌이란 소설을 갖다가 쓴 이제 돈은 모든 불평등을 갖다가 평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머니톡스라고 이제 돈만 내면 이제 뭐든지 다 되는 이제 말도 필요 없이 돈만 내면 다 된다는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제 그 개같이 벌어서 이제 정승처럼 쓴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돈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화폐 공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이제 화폐 공급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이제 그 화폐 발행량하고 신용 이제 창조가 돼서 이제 발생하는 M1, M2 총유동성, M3 총유동성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폐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따져 보면은 어떤 그 돈을 갖다가 왜 돈을 갖다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그 화폐 수요라는 이제 그 측면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래적 동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동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예비적 동기, 뭐 요즘 저기 100세 시대 이래가지고 뭐 노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노후 준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일단 돈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노후에, 그러니까 노후라는 것은 이제 수입이 없을 때 크게 이제 아까 뭐 사람을 가장 이제 그 빈천하게 만드는 것이 뭐 이렇게 빈지갑이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저축을 해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투기적 동기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은행에다가 넣어뒀더니 돈이 불어나더라. 그러면 이제 그 가만 이렇게 집안에 놔두거나 아니면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은행에 예금을 갖다가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자율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벌려고 하는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제 거래적 동기에서 그 유동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항상 이제 자기가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쓸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이 투기적 동기에서 그 말씀드린 이제 수익성하고를 갖다 항상 이제 그 둘 다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소비, 그러니까 돈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갖다가 써버리면서 얻는 어떤 효용, 즐거움, 혹은 이제 뭐 쾌락이라고도 이제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효용과 돈이 이제 그 불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써버리는 거하고 이 돈을 갖다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 자산에 이제 그 샀을 때 그 돈이 이제 불어나는 거하고 어떤 비교를 갖다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제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이제 돈을 갖다 맡긴다.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맡기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보통 예금에 맡기는 것도 있고 정기예금에 맡기는 것도 있고 정기예금도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뭐 10년짜리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는 거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어떤 늘어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율, 수익률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해보는 거죠. 또 이제 수익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린 수익률 혹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소비를 갖다 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율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좋은 일이기만 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은 이제 무슨 뭐 정책적인 어떤 뭐 판단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영업을 갖다가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중에서 이제 투기적 동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인, 그러니까 이제 가계라고 해서 어떤 투자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 주식 투자도 이제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자율을 갖다가 바라고 이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머니에 넣어둘 것이냐, 소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수익을 갖다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이제 비교를 갖다 하게 되고 어떤 판단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를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사람을 갖다 고용하고 운영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갖다 다 돈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이제 있어야지만 기업이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이 돈을 갖다가 이제 구하는 이제 방법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이 이제 외부 차입이죠. 차입. 차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들은 이제 이 가계로부터, 그러니까 가계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차입을 갖다가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차입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이야기는 또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 부분에서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업들이 돈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조달을 갖다 하는 방법에는 이제 직접 금융과 이제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은 소비자한테 이제 직접 어떤 상품을 갖다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돈을 갖다 받는 건데 판매하는 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주식이 되겠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개인들한테 주고 그 대가로 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받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직접 금융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은 간접 금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뭐 하나은행을 갖다가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제 금융기관 중에 하나로서 이제 대표로서 제가 이제 하나은행 이 은행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갖다가 이제 넣어 드린 겁니다. 금융기관은 사실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많죠. 굉장히 많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돼 있고 또 뭐 매일매일 뭐 이렇게 이제 뭐 대출 받아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화도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반은행이죠. 그 외에 이제 특수 이제 법인으로서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요. 일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보여드린 뭐 하나은행, 외환은행, 뭐 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은행들이고 또 이제 부산은행이라든지 전남은행 같은 이제 지방은행도 이제 일반은행에 속하고 또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나 시티 같은 이제 외국계 은행들도 이제 다 일반은행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일반은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통화금융기관, 그러니까 돈이 이제 서큘레이트 돌아간다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분류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이 있는데 비통화금융기관은 이제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이제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발기관인데 이 개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장기 금융하고 이제 단기 금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니면 일반 은행에서는 대부분 이제
3년 내지 5년, 아무리 길어봐야 3년 내지 5년의 만기가 돌아오는 어떤 대출을 갖다가 이제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장기로 소요되는 어떤 자금은 이제 국가 주도 아니면은 이제 또 별도 법인을 갖다가 세워서 장기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이제 방식을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산업은행이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은행이 이제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그 일반 은행화돼 가지고 특별하게 뭐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송혜 씨가 나와서 이제 매일 그 광고에 나옵니다만은 국민 누구나 이제 그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은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 전에는 이제 외환은행도 이제 수출입은행을 갖다가 전문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장벽도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외환은행도 이제 지금은 일반은행이 돼버린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수출입, 특히 이제 수출을 위해서 어떤 그 장기 자금을 갖다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금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합금융,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CD라든지 어떤 그 회사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취급을 갖다가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투자 신탁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관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저축기관으로서는 이제 저축은행, 옛날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이름은 이제 자꾸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뭐랄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돈을 갖다 빌려주고 하는 이제 신용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이제 신협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죠.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 그러니까는 농업은 농업이고 수협은 이제 수산물, 축협은 이제 축산 농가한테 이제 어떤 자금을 갖다 융통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있고 또 이제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인데, 농협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일반은행에 속하고, 축협, 그러니까 지방 이제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기관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협동조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이제 우체국에서도 이제 예금 혹은 이제 보험에서 모든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금융기관들을 갖다가 보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기타 이제 별도로 이제 설립이 돼서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금보험회사,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금보험공사가 돼서 예금을 일단 받으면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험을 들고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을 때 1인당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뭐랄까 그걸 이제 보험금에서 지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제 뭐 방송 갖다 보면은 제1금융, 제2금융 혹은 이제 여신 전문 회사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듣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이제 중개하는 기관인데 성격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다 가지느냐 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통화 금융기관이 이제 주로 제2금융권이 되고 제1금융권은 이제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이제 외국은행 뭐 이렇게 되고 제2금융권은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신 전문 혹은 여전이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많이 듣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네, 수신이죠. 그게 이제 수신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대출인데, 이 수신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뭐랄까요, 금융기관은 여신만 해주는 기관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이제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돈을 이제 받아서 관리를 갖다 하면서 사업을 갖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신 전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생겨났는데, 이 여신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빌리고 수신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이제 네 돈으로 해서 돈을 갖다 빌려서 대출 업무를 갖다가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여신 전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현 시대 21세기죠. 21세기 2014년 뭐 이제 다 갔습니다만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은 정말 뭐랄까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피와 땀과 노력이 이제 배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평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이렇게 그냥 이제 살게 되면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뭐 불평도 많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역사를 이제 공짜는 없다는 뭐 조금 있다가 조금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다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참 걸작 중에 이제 걸작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재미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는 이제 부모의 심정, 이런 참 애타는 이제 심정이죠. 참 금이 오기가 키운 그리고 이제 자기의 대를 갖다 이어나가야 될 이제 아들이 전쟁터 가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또 대부분 많이 이제 죽었으니까 전쟁터 나가서 이제 정말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죽는 당사자도 정말 참 이제 미치도록 이제 참 괴로웠겠지만은 그걸 보내는 이제 자식들이나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전쟁이 없는 시대를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굉장한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행운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발달된 어떤 기술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가전제품 이야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가전제품들로 해서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 가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해방이 됐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기계가 다 해주고, 옛날 저희들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 때는 제일 어렵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한겨울에 그 빨래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래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 빨랫감을 갖다 가지고 이제 개울가로 나가서 그걸 씻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뭐 고무장갑도 없었고 얼마나 그게 추웠겠습니까? 그런 거 다 이제 기술 개발돼 가지고 다 이제 편하게 이제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난방이 다 되죠. 집 자체에서 나오는 난방이 돼서 큰 이제 추위 없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이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함과 동시에 정말로 이러한 이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 피와 땀이 이제 배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가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아무런 이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만 하더라도 한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민주주의라는 게 뭐 개념도 없었고, 이제 다 왕이 이제 지배를 하거나 왕이 죽으라 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를 갖다가 이제 살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참 좋은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살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이러한 어떤 좋은 시대를 갖다가 만든 것은 대부분의 이제 경우 이제 선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꼭 뭐 엘리트다, 지도자 이런 것보다도 많은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인류가 혹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것인데 하고 생각을 갖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실험의 결과를 갖다가 이제 다 이제 책으로 남겨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공유 혹은 전파를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움직여서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갔던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이다 하는 이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생각들은 대부분 이제 무시되거나 이제 박해를 갖다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오늘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뭐 2000년 전에 이제 와서는 이제 많은 이제 박해를 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이제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하는 이제 천동설을 갖다가 이제 이 15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제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갖다 도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이제 온갖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다 겪었죠. 그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갖다가 무릅쓰고 개개인의 이제 인생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갖다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제 제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진정한 풍요를 갖다 누리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큰 이제 차이 없이 이렇게 어떤 문명이나 문화의 혜택을 갖다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공짜는 없다라는 이제 주제입니다만은, 달마대사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절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가면은 대머리까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달마대사는 불교의 이제 한 종파라면 종파고, 이제 수행 방식이라면 수행 방식이 이제 소위 선종의 이제 시조입니다. 선종. 이 원래 달마대사는 이제 달마라는 사람은 이제 천축국 인도 사람이었는데, 불교가 원래 이제 인도에서 나왔죠. 인도에서 나와서 한 세대를 갖다 거친 다음에 이제 불교가 융성해지고, 이 융성해진 불교가 이제 중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였는데, 당나라에 가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되는데, 수도한 장소가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림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월나라 사람이라, 월나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월남하고 가까운 이제 그 아주 남쪽 이제 지방이죠. 월나라 사람인 이제 해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도 역시 중이었는데 아마 그 출가를 한 지 한 10년쯤 되는, 나이가 한 40 정도 됐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달마대사한테 이제 그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여름에 출발을 해서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해가가 이제 그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애걸복걸을 갖다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달마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왜 쳐다보지 않았느냐 하면, 이제 그 뭐 지금이나 이제 뭐 옛날이나 어느 시대 어느 그 나라나 그 사기꾼들이 이제 워낙 그 득실거려 가지고 그 뭐 다 이제 사기꾼이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가 이제 그 달마가 기거하는 방 앞에서 이제 사흘 동안을 갖다가 가만히 서서 이제 그 간청을 하게 되죠. 네, 그래도 이제 그 달마가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 해가가 이제 그 자기 가져간 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오른팔을 이제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이제 그 내가 진심이니까 좀 알아달라고 이제 해서 달마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선종의 그 10대 선종, 10대 선사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국 선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교 중에서 선을 갖다가 이제 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그 선종의 그 2대 선사가 됩니다. 이 선자에다가 이 스승사자를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뭐 저도 이렇게 하도 그 애절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미 다 이제 그 그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달마대사 이제 해갑니다.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부탁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안 하게 되니까 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오른팔을 갖다가 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그 자른 팔이죠. 자른 팔. 예.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제 불교 책에 이제 다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읽은 이제 책은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제 책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제 그 불교 공부도 할 겸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은 이제 그 금융기관 안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뭐랄까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장면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대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여신 수신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수신을 갖다가 받은 돈을 갖다가 이제 여신을 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서 그 예대차, 그러니까는 예금과 대출의 그 차로서 이제 뭐랄까 이제 이익을 갖다가 보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영업을 갖다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이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심지어는 성경 같은 데에서는 글쎄 성경에서 이자를 갖다가 뭐 받지 마라 그런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코란, 중동 쪽의 어떤 성경인 코란에서는 이자를 갖다가 받지 마라 하는 어떤 계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자,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빌려주거나 이제 할 때 이제 받게 되는, 아니면 돈을 빌리고 나서 주게 되는 어떤 이자는 이제 왜 이제 발생을 갖다 하느냐
하는 이제 이 경제학자들 혹은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갖다 많이 했겠죠. 첫째는 이제 제욕설, 욕심을 갖다가 이제 억제한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 욕구를 갖다가 이제 억제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이자를 갖다가 주고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설,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재화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뭐랄까 높은 이제 가치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1년 후에 받게 될 때는 어떤 받게 되는 어떤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못 갖는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기여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리고 이제 차입을 하고 대출을 하는 것이 꼭 뭐 생산을 위해서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필요라는 것도 이제 필요를 갖다 충족한다는 것도 생산이라고 본다면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서 해서 이자가 발생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와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자율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빌려주면서 1년 뒤에 10만 원을 갖다가, 110만 원을 갖다 갚아라, 라고 한다면은, 이자율이, 10%가 이제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자율은 이제, 연간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시장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갖다가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의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환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불황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어떤 한 사회 내에서 굉장히 이제 공급이 맞느냐, 수요가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자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됩니다만은 그 결정된 이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어떤 경제 생활이 이제 다 이렇게 좌우가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가계 혹은 개인의 어떤 저축이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좀 더 많은 이제 수익을 갖다 얻느냐 하는 거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으면 그 이자율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제 가용 어떤 현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왔을 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러니까 어떤 이윤이라든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자율이 이제 높거나 낮게 되면은 어떤 시중의 돈이 이 은행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시중에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소비를 참고 유보를 갖다 하고 이 돈을 갖다가 이제 금융기관 혹은 투자 상품을 갖다 이자 상품을 갖다가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좀 더 많은 어떤 수익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 결정을 갖다 해주는 것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 아까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의 가격, 소위 이제 이자율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여수신을 갖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수신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디파짓, 그러니까 저축을 갖다가 하는 이제 가계가 있기 때문이죠. 가계는 이제 이자를 갖다 바라고 금융기관에 이제 그 예치 혹은 이제 예금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 돈을, 이 이자를 갖다가 주면서 이 이자보다도 더 많이 주면서 빌려가는 어떤 대출자, 뭐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비즈니스가 이제 성립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빌리러 온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 수요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 돈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서 기업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안 빌려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황이 돼서 자금 수요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은 이 은행 예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자를 갖다 지급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든지 이제 그 소화를 갖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가 나빠서 비싸면은 안 빌려가니까 자꾸 이제 낮게 해서 빌려가라 해서 이제 그 어떤 균형을 갖다 맞춰야지만은 금융기관이 이제 존재를 갖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출을 갖다 해주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은 이제 수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전화상으로 자꾸 이제 빌려가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 말씀을 갖다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자 결정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강의들은 뭐 유튜브에도 이제 그 다산 선생이나 제 이름을 갖다 검색하면 나오고, 또 제 카페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마 좋은 그 상식을 갖다 얻으실 걸로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연말인데 다들 이제 건강에 주의하시고, 날씨도 좀 춥습니다만은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연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